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배웠냐면 순환군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뭐냐면 순환군은 아벨군이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다라는 걸 하고 그것들을 증명을 했었죠. 자, 그리고 정수도 순환군이니까 정수의 모든 부분군들도 순환 부분군이 되는데 그 정수는 뭐 어떤 H가 정수군의 부분군이면 H가 정수군의 부분군이면 H는 어떠한 이러한 양의 정수에 의해서 생성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정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정수가 1로 생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H는 1의 거듭제곱인 그러한 원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니까 R과 S는 양의 정수예요. 임의의 R과 양의 정수, 양의 정수 R과 S에 대하여 우리가 H를 자, 이렇게 잡죠. 즉 임의의 양의 정수 RS에 대하여 H의 원소들은 어떤 모양이냐면 R의 정수 N을 곱하고 S의 정수 M을 곱해서 더한 꼴 이러한 꼴의 원소를 갖는 집합을 H라고 해요. 그러면 크게 보면 N, R, N, S 모두 정수들이고 그 정수들을 곱해도 정수, 더해도 정수.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정수의 원소들, 정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쓴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정수의 부분집합이 돼요. 그렇죠? 근데 정수의 부분집합뿐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정수의 부분군이 돼요. 이게 뭐냐면 그 교재의 연습 문제 45번이에요. 연습 문제 45번이에요. 자, 이거를 H가 R과 S가 양의 정수예요. 이러한 양의 정수 두 개가 딱 주어지면 N과 S의 이 S에 대한 정수 곱하고 S의 정수 곱해 더한 것 이러한 모양의 원소를 갖는 정수 Z의 부분집합 H는 정수의 뭐가 되냐면 부분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연습문제 45에서 증명을 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보세요. 요거를 연습문제. 그래서 요거를 증명을 해보세요. 여기서는 증명을 안 할 거예요. 자, 그런데 H가 정수 Z의 부분군인데 그러면 정수 Z의 모든 부분군은 뭐라고 그랬냐면 순환군이라고 그랬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뭐냐면 순환군이란 얘기예요. Z가 순환군이니까 Z의 부분군인 이 H도 뭐가 되냐면 순환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H는 어떤 꼴로 써지냐면 자, 이런 꼴로 써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양의 정수 D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수가 순환군이니까 H는
순환 고발 이 말 쓰도 안 써도 되겠다. 그냥 이렇게 이 양의 정수 D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요 D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R과 S의 최대 공약수라고 불러요. S의 그럼 최대 공약수 우리가 어떻게 정수를 때 최대 공약수 어떻게 표현했죠? GCD RS D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임의의 양의 정수 R과 S에 대하여 임의의 양의 정수 R과 S에 대하여 R과 S의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R과 S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 부분군이 있는데 이 부분군의 양의 생성원인 이 D를 뭐로 잡았냐면 최대 공약수로 잡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수론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최대 공약수를 정의를 했죠? 자, D가 R과 S의 최대 공약수다라는 정수론에서 어떻게 했죠? D는 일단 뭐가 돼야 돼? D는 R과 S의 공약수가 돼야 돼. 그렇죠? 즉 D가 R과 S의 공약수라는 말은 뭐야? D가 뭐를? R도 나누고 D가 S도 나눈다라는 얘기였죠. 그렇죠? 즉 D가 R과 S의 최대 공약수라는 얘기는 D가 R 나누고 S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공약수 중에 어떤 거야? 제일 큰 거예요. 즉 만약에 E가 R도 나누고 E가 S도 나누면 즉 E가 R과 S의 공약수이면 D가 뭐를? E가 D를 나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즉 뭐냐면 공약수들 중에서 제일 크다라는 이게 뭐였냐면 정수론에서 최대 공약수를 정의하는 거고 대수학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즉 R과 S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R과 S의 이러한 모양 R과 S의 각각 정수들을 곱해서 더한 이러한 모양을 갖는 이러한 모양들을 모아놓은 집합은 정수 Z의 부분군이 되는데 그 부분군에 뭐냐면 양의 생성원 D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R과 S의 최대 공약수로 정의하는데 결론은 얘나 대수학에서 정의하는 최대 공약수나 정수론에서 정의하는 최대 공약수가 똑같아요. 즉 요거를 가지고 얘를 증명할 수가 있고 즉 여기에서 요 정수론에서 정의한 요거하고 대수학에서 정의한 요거하고 이게 똑같은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2번이라고 하면 1과 2는 같은 내용이다.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다. 즉 1번을 가지고 2번을 증명할 수 있고 2번을 가지고 1번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즉 1과 여기 좀 가로 1이라고 하죠. 즉 요 동그라미 1과 2를 만족하면 그 만족하는 D는 이거의 생성원이 되는 거고 이거의 생성원인 D는 1번과 2번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그래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정수론에서 한 거나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 그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저한테 뭐 질문사항을 올려주던 사이버 캠프상에 질문사항을 올려주던가 아니면 해요. 그럼 내가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줄 거예요. 지금은 일단 그 정수론에서 정의하는 최대공약수하고 대수학에서 정의하는 최대공약수는 같은 의미다라는 것만 일단 받아들이고 자, 더 이상 내가 증명을 해보라 했더니 안 되더라, 잘 안 되더라 그러면 그 이제 사이버 캠프상에 이제 올려주세요. 그럼 내가 그걸 증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도 할 수 있냐면 서로소인 것도 알 수가 있죠. 똑같아요. 표현은 똑같으니까. D가 R과 S의 최대공약수 여기도 표현 똑같으니까 그러면 서로소라는 거 R과 S가 서로소라는 거는 뭐냐면 R과 S의 최대공약수가 뭐란 얘기예요? 1이라는 거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환군의 기본적인 성질들은 이제 다 했고, 다음은 뭐를 갈 거냐면, 순환군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떠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어떠한 군의 구조를 논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순환 그 군의 부분군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순환군의 구조라는 거는 이 순환군의 구조라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순환군의 구조는 뭐를 공부하는 거냐면 그 모든 순환군뿐만 아니라 어떠한 군의 부분군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부분군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부분군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부분군들 사이에 어떠한 서열이 있는지 서열이라는 것은 포함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포함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공부하는 게 어떠한 군의 구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뭐냐면 순환군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결국은 뭐냐면 순환군은 부분군들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환군, 어떠한 부분군들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환군의 부분군 다 순환군들인데 그 순환군들이 과연 뭐 몇 개나 있고 그러한 서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직접적인 순환군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유한순환군과 무한순환군을 나눠서 공부를 할 건데 아까 잠시 전 시간에 우리가 뭐였냐면 무한순환군 같은 경우는 정수하고 같다라는 거를 이제 대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순환군은 무한순환군은 정수와 동형이다. 즉 원소의 모양이나 연산 방법은 틀리지만은 결국엔 대수적으로는 같은 거다. 군으로서는 같은 거다라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세하게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도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먼저 공부할 거냐면 준동형 사상이라는 걸 먼저 공부할 거예요. 자, 준동형 사상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뭐를 했냐면 선형대 수학을 배울 때 뭐를 했냐면 리니어 선형사상이라는 걸 했었죠. 선형변환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 선형변환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군의 준등형 사상이라는 건 선형변환. 그래서 선형대 수학 잠깐 얘기를 하면 자 V와 W는 벡터 공간. 그랬을 때 요 t라는 것이 어떠한 함수 사상 t가 있어요. 이 t가 v에서
W로 가는 화상 T가 V에서 W로 가는 선형변환이다. 라는 정의가 뭐였어요? 선형변환에 대한 정의가 임의의 정의역의 원소 VW 정의역의 원소 UV에 대하여 먼저 V가 벡터 공간이니까 U와 V를 먼저 더해. 더한 거는 각각을 먼저 T로 보낸 다음에 걔를 얘는 W의 원소들이죠. W의 벡터 덧셈한 게 결과 같은 거. 또 어떠한 V와 V 원소 V와 스칼라 알파에 대해서 먼저 V에서 스칼라배를 한 다음에 T로 보낸 거나 V를 T로 보낸 다음에 스칼라배 알파한 거나 같으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T를 선형변환이다 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야? V에서 덧셈하고 T를 보낸 거나 W에서 각각의 이미지인 W의 원소들을 더한 거와 그거 같더라. 스칼라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T를 보낸 거나 W에서 스칼라배 한 거랑 같더라. 결국은 뭐냐면 얘네들은 이런 벡터의 덧셈이나 스칼라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연산이라고 부른다. 이항연산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이항연산과 연산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항연산은 뭐냐면 같은 집합에서 두 개를 뽑아와서 더했을 때 그 집합이 들어가는 거고 연산은 보통 대부분 모든 연산들은 뭐냐면 그 이외의 걸 다 연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외의 거. 이거는 여기에서는 뭐야? 스칼라는 뭐야? 하나는 스칼라 즉 실수에서 뽑아오고 하나는 벡터 공간에 뽑아 두 개를 연산해서 다시 벡터 공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항연산이 아니라고. 그래서 즉 여기에서 먼저 V에서 연산해서 보낸 거나 각각 먼저 보낸 다음에 연산하는 거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산 보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연산을 보존한다라는 얘기예요. 연산을 보존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형변환이다. 그러면 이 선형변환이라는 거하고 준등연사상이라는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벡터 공간에는 뭐가 있냐면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배라는 게 있어. 벡터 공간에는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배라는 게 있어. 그래서 T가 선형변환이라면 벡터의 덧셈도 보존해야 되고 스칼라배도 보존해야 되는 거야. 근데 9는 연산이 이항연산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만 보존하면 돼. 즉 정의역에서 먼저 연산을 한 다음에 함수를 보낸 거나 걔네들을 먼저 함수를 따로따로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연산한 거나 같으면 그거는 연산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준등연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자, G는 스타가 주어져 있는 군이고 그 다음에 G 프라임은 스타 프라임이 주어져 있는 군이에요. 자, 잠시 뭐냐면 이항연산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파이가 G에서 G 프라임으로 가는 사상이에요. 자, 어떠한 G와 G 프라임, G에는 스타라는 이항연산이 주어져 있고 G 프라임에는 G 스타 프라임이라는 이항연산이 주어져 있는 군이에요. 그러면 G에서 G 프라임으로 가는 사상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상 파이가 군 순두명 사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준두형 사상을 벡터만 선형변환 준두형 사상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영어로 호모모피즘이라고 해요.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룹 호모모피즘이 되는 거죠.
준수형 사상이라는 거는 선형변이랑 똑같아. 자, 선형변에서는 벡터 공간에는 벡터 합이라는 거하고 스칼라베라는 게 있으니까 얘네들을 연산 보존하고, 군에서는 뭐밖에 없어? 연산이 스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먼저 연산한 다음에 파이로 보낸 거나 그 원소들을 먼저 파이로 막 보내. 그래서 여기에서 연산한 거랑 결과 같은데. 그러면 정의가 뭐 간단하죠? 임의의 어떤 A, B가 정의역의 원소일 때 A 스타 B, 즉 A, B가 정의역의 원소니까 A, B를 연산하면 G의 이역 연산 스타를 먼저 연산한 다음에 파이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A 스타 B도 어디의 원소? G의 원소이니까. 그거하고 각각의 파이 A, 파이 B를 보내는 거예요. A를 먼저 파이로 보내고 B를 먼저 보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의 원소는 G'의 원소죠. 그러니까 G'의 원소를 이항연산을 한 것이 두 개가 같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군준동형 사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호모모피즘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준동형 사상이라는 말은 한자인데 이게 일본식 한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 수학계에서 이제 호모피즘을 뭐로 번역했냐면 군준동형 사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좀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이 있거든. 선형변환도 뭐냐? 연산보존. 그렇죠? 연산을 보존하죠.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거 연산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 보여드냐면 이 준동형 사상을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 연산 보존이라고 얘기해요. 연산 보존이라고 하고 준동형 사상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호모피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를? 유라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준동형 사상이라고 불러요. 함수를.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실수 집합에는 뭐가 있냐면 덧셈 연산이 있죠. 실수 집합에는 덧셈 연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는 덧셈에 대해서 군이에요. 또 양의 실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에 곱셈 연산을 주면 뭐가 되냐면 얘도 군이야. 그렇죠? 그 군의 예에서 했었죠. 실수의 덧셈을 주면은 얘가 군되고 양의 실수 집합에다 곱셈 연산은 얘도 군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파이 라고 할까? 파이. 즉 실수 집합에서 어디로? 양의 실수 집합으로 가는, 실수 집합에서 양의 실수 집합으로 가는 그런 함수가 하나가 있는데 이 파이의 x 얘를 어디로 뭐로 보내냐면 2의 x제곱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수함수로 보내는 거예요. 지수함수. 자연지수함수. 그러니까 이게 자연지수함수거든요. 지금 파이가. 즉 x를 2의 x제곱으로 보내는. 근데 얘가 뭐가 되냐면 준동형 사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볼까? 자, 어떻게? 뭐 보이면 돼요? 이거 보이면 돼. 정의역이 양의 실수를, 임의의 실수 x, y를 r의 원소를 하나 뽑아와요. 예. 그래서 파이 x 더하기 y를 보내봐. 그러면 파이라는 걸 가로 안에 있는 걸 뭐로 보내라? 2의 지수로 보내라는 얘기죠. 즉 2의 x 더하기 y 제곱이에요.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x 곱하기 2의 y가 되는 거죠. 그럼 2의 x는 뭐냐면 파이 2의 x는 뭐예요? 파이 x 곱하기 파이 y. 즉 여기에 임의의 정의역의 원소 xy를 더해서 파이로 보낸 거나 파이 x 파이 y라는 양의 실수, 이 양의 실수잖아요. 그쵸? 양의 실수를 곱한 것이 같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파이는 뭐가 돼? 군 준동형 사상이 된다라는 얘기지. 자, 즉 얘기하면 보면은 얘네들하고 여기에서 즉 실수 집합에서 양의 실수 집합으로 가는
이러한 지수함수를 주면 그 지수함수가 뭐가 되냐면 지수함수가 뭐가 돼요? 지수함수가 뭐가 돼? 분 준등의 사상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벡터 공간에서 우리가 자, 동형이라는 건 뭐였어요? 동형. 자, 어떠한 파이가 V에서 W로 가는 동형사상이다. 동형변환이다. 동형변환이라는 건 뭐야? 파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파이가 전단사인 선형변환이다. 전단사인 선형변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형변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전단사라는 1대1도 되고 전사도 되고. 자, 이러한 전단사인 선형변환을 우리는 뭐라고 동형변환이야. 그 동형변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V하고 W하고 동형이다라는 얘기죠. V하고 W하고 동형이라는 얘기는 뭐야? 쉽게 얘기하면 V의 원소의 모양이나 W의 원소의 모양은 서로 달라. 그리고 V의 덧셈과 스칼라벨을 정의하는 것과 W에서 덧셈과 스칼라벨을 정의하는 게 달라. 하지만 동형이라는 얘기는 연산의 모양과 원소의 모양과 연산의 방법은 다르지만은 두 개가 결국 어떻다? 같은 벡터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준동형 사상에서도 뭐냐면 두 개의 군이 동형이다라는 얘기는 원소의 모양과 연산의 방법은 다르더라도 군으로서는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파이가 G에서 G'으로 가는 건데 파이가 G에서 G'으로 가는데 이 파이가 동형사상이다. 자, 동형이라는 건 뭐야? 형태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형태가 같다는 거야? 군으로서의 형태가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동형은 변환이라고 할 때 동형은 뭐야? 벡터 공간으로서 같은 형태를 갖는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일본 사람들, 일본 수학자들 이걸 가지고 동형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원소의 모양과 연산의 방법은 다르지만 벡터 공간으로서 또는 군으로서 같은 형태를 갖게 하는 함수이다. 동형사상. 그래서 그 동형사상이다라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면 뭐야? 파이가 전단사인 준동형사상이다. 전단사인 준동형사상이다. 그래서 동형사상에 준한다 해서 준동형사상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연산보존이라는 말이 있는데 동형사상에 준하는 사상이다. 그래서 준동형사상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는 동형사상이 먼저예요. 자, 그랬을 때 G에서 G' 가는 동형사상이 존재하면 우리는 벡터 공간처럼 똑같이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 물결표를 붙여서. 만약에 이렇게 G하고 G'이 분인데 이렇게 쓰면 이거는 뭐랑 같냐면 집합의 같음을 부르는 거예요. 집합으로서 같다는 거예요.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물결표를 더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집합으로는 다르지만은 군으로서는 같다. 집합으로는 다르지만 벡터 공간으로서는 같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G하고 어떠한 G'이 G하고 G'이 동형이다라는 얘기는 일단 G에 스타랑 이항연산이 주어져 있고 G'에 스타'이라는 이항연산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네 둘이 동형이다라는 얘기는 전단사라는 것이죠. 그렇죠? G에서 G'과는 전단사인 동형사상이 있다라는 얘기죠. 전단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G의 원소가 G' 원소로
딱 하나씩만 대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G'으로 대응되는 원소가 G에서 딱 하나만 존재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G와 G'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단사라는 게 집합론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두 집합 사이에 전단사 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G와 G'이 동형이라는 얘기는 G의 위수와 G'의 위수가 같고, 즉 G의 원소의 개수와 G'의 원소의 개수가 같고 연산이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자 우리가 자 1층에는 G'이라는 원소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G의 원소들이 쫙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3층에서 볼 거예요. 3층에서. 그러면 G에서 G'을 가는 뭐가 있냐면 동형사상이 하나 있죠. 파이라는 동형이 있어요. 동형사상이. 그렇죠? 동형사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A라는 원소도 있을 거고 B라는 원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G가 군이니까 A와 B를 연산한 것도 여기에 있을 거야. 그러면 파이가 동형이니까 A를 파이로 보내는 것 파이 A가 있을 거고 B를 파이로 보내 파이 B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파이가 동형 전단사이기 때문에 파이 A하고 파이 B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 두 개 같으면 뭐가 깨져버리냐면은 1대1이 1대1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1대1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 A하고 파이 B를 연산하는 것도 파이 A와 파이 B를 연산하는 것도 여기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A하고 B를 연산한 것도 있을 건데 이렇게 있을 건데 파이가 동형, 즉 준동사니까 얘하고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이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점이 하나가 있는 거야. 자, 그 얘기는 뭐냐? G에서 막 뭔가 움직여요. G에서 막 뭔가 움직이면 이 1층에서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야. 왜냐면 원소들이 움직이면은 여기서 A, B가 막 움직이면 파이 A, 파이 B도 막 움직이는 거야. A, B가 움직이면 얘도 움직여요. 근데 그게 파이로 보낸 거나 얘네들 연산한 거나 결국 같으니까 여기도 막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 원소의 모양이나 연산의 방법, 원소의 모양이나 연산의 방법은 다르지만은 뭐다?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군으로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얘기. 그러면은 이게 동형이다라는 얘기는 이 G에서 나오는 성질들 P라고 하죠. 이 G'에서 나오는 성질들 P' 있을 거야. 얘네들이 어떻다? 같다는 즉 같은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 그러면 이 성질은 뭐냐면 이제 구조도 같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부분군이 있으면 여기에 대응되는 여기 똑같은 부분군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부분군을 파이로 보내면 여기에서 부분군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구조를 갖는다는 이 동형이라는 거의 의미예요. 동형이라는 의미. 동형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뭐였냐면 위수가 1부터 2, 3, 4인 그 군들의 뭐를 했냐면은 그 연산표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 연산표를 작성했을 때 위수가 4인 군은 총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왔었다고. 한 가지하고 나머지 3가지. 근데 그 3가지들이 원소의 순서를 살짝 바꾸면 연산표가 똑같아진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3개는 모두 다 뭐냐면 동형이다라는 얘기예요. 3개는 모두 동형이다. 그 중에 나머지 1개하고 나머지 3개가 동형인데 그 나머지 1개가 뭐였냐면 클라인 퍼군이었고 그 3개 동형인 걔네들은 다 뭐였냐면 Z4랑 동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 거를 이게 동형이에요. 네. 자, 그래서
동형사상의 성질, 동형사상의 정의와 동형사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했고, 이제 동형사상의 성질들을, 아니, 동형사상뿐만 아니라 준동형사상의 성질들에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조금 더 지금은 그냥 동형사상이라는 게 무엇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만 하면 돼. 나중에 준동형사상과 동형사상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은 동형사상이라는 거를 무엇이다. 왜냐면 저 순환군의 구조를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이 순환군의 구조를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뭐를 했냐면 유한순환군과 무한순환군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따로따로 알아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한순환군의 구조, 즉 무한순환군의 부분군들은 굉장히 단순해. 그래서 그냥 금방 끝나요. 그래서 무한순환군부터 공부를 하고 이제 유한순환군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시간을 갖고 하는 걸로 하죠. 자, 먼저 무한순환군. 자, G가 A로 생성되는 무한순환군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G가 A로 생성되는 무한순환군이다. 그러면 즉 G의 원소들이 A의 정수 제곱들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적당한 양의 정수 M이 존재를 해서 만약에 A를 N번 연산했더니 얘가 항등원이 되더라. 그러면 자, A의 0제곱은 항등원, A의 1제곱은 A의 2제곱, 3제곱, 4제곱에서 A의 n-1제곱까지는 있어요. 그럼 A의 m제곱이 또 항등원이니까 A의 n 플러스 1제곱은 뭐야? A가 되는 거죠. 또 A의 n 플러스 2제곱은 A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갖다가,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밖에 없어? n개밖에 없는 거죠. A의 0제곱부터 A의 n-1제곱까지. 그러면 이게 무한히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G가 A로 생성이 되는 무한순환군이면, G가 A로 생성이 되는 무한순환군이면, 여기에서 G가 A로 생성되는 무한순환군이면, 모든 정수 M에 대하여 A의 M제곱은 항등원이 되면 안 돼요. 항등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항등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러한 게 있다. 그래서 만약에 G가 A로 생성되는 무한순환군이면 G가 A로 순환되는 무한순환군이면 G는 정수와 동형이다라는 얘기예요. G는 정수와 동형이다. 이게 뭐냐면 6.10 정리의 케이스 1이에요. 경우 1이에요. 자, G가 무한순환군이면 Z와 동형이다. 즉 무슨 얘기냐? G가 순환구니까 G의 원소들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A 항등원 A 2번 연산한 거, 3번 연산한 거, A의 여건 갖고 있고 A 여건 2번, A 여건 3번 연산한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뭐 나머지 다 똑같잖아. 2는 뭐랑 똑같아? 2는 A의 0제곱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러면 G에서 Z로 보낼 때 G에서 Z로 보낼 때 어떻게 보내? Z는 뭐예요? Z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거라고. 그렇죠? 이거란 얘기예요. 자, 즉 뭐를? A를 1로 보내면 돼요. A를 1로 보내면 A의 제곱은 2로 보내고 A 세제곱은 3을 보내고, 그러니까 A의 제곱은 A를 2번 연산하는 거예요. A를 1로 보면 2를 2번 연산하면 2가 되고, 3번 연산하면 A를 3번 연산하면 A 세제곱인데 A를 1로 보냈으니까 2를 3번 연산하면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의 덧셈에 대한 여부는 A의 여부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즉 A의 인버스인데 1의 덧셈에 대한 여부는 마이너스니까 이게 여기로 가는 거고, 이렇게. 그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동형사각인 겁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하면, 자, 파이를 G에서 정수로 잡자라는 얘기예요. 책에는 뭐로 잡았나? 뭐 상관은 없죠. 이렇게. 자, 이거를, 그런데 G가 A로 생성되는 무한순환군이니까 G의 원소들은 어떤 꼴을 표현하냐면 A의 M제곱으로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고 G에서 Z로 가나 Z의 G로 가나 똑같아요. G를 파이의 M제곱을 M을 A의 M제곱. 이렇게 정의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파이가 뭐인 걸 보이면 되냐면 준도형 사상인 걸 보이면 돼요. 그리고 전단사인 걸 보이면 돼요. 전단사는 될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준도형 사상인 걸 보이죠? 즉 여기에는 연산이 덧셈 연산이 주어져 있는 거고, 여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곱셈 연산이 주어졌다라고 하죠. 왜냐면 연산을 생략하게 쓰니까 일반적인 연산을 다 생략하니까 뭐처럼 보냐? 곱셈 연산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곱셈 연산이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정수의 임의의 도원수를 뽑아야 되죠. N과 M을 정역의 원수. 그러면 먼저 파이를 보낼 때 뭐야? N과 M을 Z에서 연산하니까 Z가 덧셈 연산이니까 N 더하기 N. 자, 얘는 어떻게 보내라고? A의 N 플러스 N제곱으로 보내라는 얘기죠. 가로하는 거를. 근데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N제곱, A의 N제곱.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그냥 보통 곱셈이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뭐가 숨겨져 있는 거야? G의 원소, G의 연산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파이 A의 N제곱은 뭐라고 하냐면 파이의 N제곱. A의 M제곱은 파이의 N제곱. 자, 그래서 정역의 원소를 먼저 연산한 다음에 파이로 보낸 거나, 각각을 정역 원소를 파이로 보낸 다음에 G에서 연산한 결과가 같다. 그래서 따라서 파이는 준도형 사상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준도형 사상인 거 보였어. 그 다음 뭐 보여야 돼요? 전단사인 걸 보여야 되죠. 자, 단사인 거 어떻게 보이죠? 단사인 걸 보이려면 1대1인 거 보이려면 어떻게 보여야 되죠? 이미지가 같으면, 즉 함수값이 같으면 정역에 있는 원소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파이의 n과 파이의 n 값이 같으면 모두 같아야 돼? n과 n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파이 n은 a의 n제곱, 파이 m은 a의 m제곱. 그렇죠? 그러면 이 양변에 a의 m제곱을 소거시켜줘요. A의 얘는 무슨 뜻이야? a의 m제곱이라는 거는 a를
n번 연산하는 거예요. m이 양의 정수이면 n번 연산하는 거고 음의 정수면 a의 뭔가요. 그래서 a에 뭐라냐 인버스를 다 곱해줘요. 그러면 이쪽은 뭐 a의 n-m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쪽은 뭐가 돼? 항등원이 돼. 자, A의 정수 제곱해서 항등원이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 여기에서 이거 좀 잘못했는데 뭐가 보여? M이 만약에 뭐이면 0이면 되잖아요. 즉, 그러니까 0만 빼야 돼, 여기에서. Z에서 0 뺀 게 뭐죠? 이렇게 된 거지. 그쵸? 이렇게. 즉, 0이 아닌 정수 m에 대해서 a의 m제곱은 절대 2가 되면 안 돼. 그러면 a의 어떤 정수 제곱을 했더니 항등원 2가 되더라? 그러면 그 정수는 뭐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 즉 a를 정수 제곱했더니 항등원 2가 되더라? n-m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n과 n이 같이. 즉 파이는 뭐란 얘기예요? 단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전상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전상은 당연하죠. G의 임의의 원소, G의 임의의 원소는 어떤 꼴이냐면 G의 원소를 그냥 우리가 스몰 g라고 하죠. 이러한 G의 임의의 원소 G에 대해서 그러면 G가 뭐니까? 순환군이니까 어떠한 정수가 존재를 할 거예요. 뭐가 되는? G는 A의 M제곱이 되는, 그렇죠? 순환군에 의해서, 순환군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죠? 여기다가 G가 A로 생성되는 순환군이므로, 그렇죠? G의 모든 원소는 이러한 A의 M제곱꼴로 되는 정수 M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A의 M제곱은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요? M. 즉 공역의 모든 원소는 정역의 원소에 대응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파이가 전사이다라는 얘기죠. 증명은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둔동형 사상이고 단사이고 전사이니까 둔동형 사상이고 단사이고 전사이니까 파이는 동형이다, 동형사상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증명은 됐어요. 그렇죠? 증명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죠. 자, 무한순환군이면 G가 무한순환군이면 정수하고 동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G가 A로 생성되는 무한순환군이면 요 G하고 Z는 동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형이라는 얘기는 뭐야? 여기에 있는 성질과 여기 있는 성질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또 얘의 부분군과 얘의 부분군도 서로 똑같은 상태로 분포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자, 정수의 부분군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죠. 정수의 모든 부분군은 다 어떤 꼴이다? 자, 이런 꼴이다라는 얘기야. 즉 M이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M이에요. 그럼 다시 쓰면 얘는 뭐야? 이거예요. 2를 n번 연산한 것. 1을 n번 연산한 거를 생성으로 갖는 애들이 다 뭐냐? 부분군이야. 그리고 Z의 모든 부분군은 다 이런 꼴이에요. 그러면 Z하고 G하고 동형이니까 G에 있는
모든 부분군들도 다 어떤 꼴이어야 돼? 이런 꼴이어야 돼요. 자, Z하고 G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자 1은 파이 1로 보내는 거죠. 그쵸? 1은 Z의 생성원이에요. 그럼 파이 1은 뭐야? A의 1제곱. A. 즉 1을 뭐로 보내요? G의 생성원으로 보낸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1은 자 Z의 모든 부분군들은 1을 n번 연산한 거예요. 1을 n번 연산한 거. 그러면 G의 모든 부분군은 다 어떤 애들이야? A를 n번 연산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A의 m제곱하고 m1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얘는 정수고 얘는 A의 거듭제곱들이지만은 모양은 다르지만 얘하고 얘랑 똑같은 거야. 동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부분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순환군의 부분군은 다 어떤 꼴? 이런 꼴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죠? 무한순환군의 부분군은 이런 애들밖에 없다. 즉 결론을 내면 이거예요. G가 A로 생성되는 무한순환군이면 G의 모든 부분군은 G의 모든 부분군은 M은 양의 정수. 이런 꼴이다. 끝. 무한순환군의 모든 부분군은 생성원 A의 거듭제곱들로 생성되는 이러한 순환군들이다라는 얘기예요. M은 양의 정수.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끝난 거지. G하고 Z하고 무한순환군 G하고 Z하고 통형이야. 그럼 뭐만 공부하면 돼요? Z만 공부하면 돼요. 왜냐면 G에 있는 성질들하고 Z에 있는 성질이 같은 거니까 굳이 G에 있는 애들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가 정수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모든 무한순환군에 끝난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냐? 유한순환군이라는 거예요. 유한순환군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 유한순환군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보죠.